私と付き合ってください. 나랑 사귀어주세요. 그럼 결혼하자도 저는 싫어요. 독한 버섯들도 먹어요. 근데 잘 볶으면 독하지 않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녕하세요. 먼 나라 이웃나라 진행의 아나운서 이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중국과 일본에서 오신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모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니키입니다. 두 분 한국에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7년 살았습니다. 전 거의 10년. 10년. 네. 한국에서 사시면서 뭐 스타일 변화 같은 것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중국에서 살았을 때는 메이크업 아예 안 나고 다녀요. 근데 한국에 와서 뭔가 메이크업 안 나고 나갈 때 좀 수치스럽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내려가서 쓰레기만 버려도 메이크업 안 나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다녀요. 우와. 약간 다른 사람들이 이 신경을 더 많이 쓰게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관리도 많이 하고 피부과도 많이 가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혹시 이제 중국에 가끔 가세요? 중국 가서도 메이크업을 메이크업 안 내요. 중국에 가면은 편하게 살고 있고 어차피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메이크업 안 하니까 하게 되면 또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완전 반대로 한국에서는 화장 안 하고 다니게 되고 저 엄마라서 어린이집 다닐 때 엄마들이 화장하고 있으면 오늘 어디 가시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일본에서는 그냥 마트 가는 것도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다 엄마들이 화장을 하고 다니시니까 약간 한국에서는 아예 화장을 거의 촬영할 때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조금만 나갈 때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얼이 예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는 피부과에 많이 가는 거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런 미인이나 이런 상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일본은 여자분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애기 같은 귀여운 농감? 소녀 같은 역시 일본 아이돌 문화가 있으니까 한국의 아이돌은 뭔가 약간 멋있는 스타일 근데 일본은 약간 귀엽고 샬랑샬랑하고 핑크 있고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소녀 그런 이미지가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하시모토 칸나짱 아니면 나가노 메이짱 그런 완전 애기같이 이뻐요. 이쁘다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고 귀엽다, 귀엽다. 가와이 카와이. 키레이보다 가와이 그 단어가 많이 어울리는 사람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 약간 입체적인 생긴 얼굴 선호하고 높은 코랑 광대가 있는 분들이 선호하고 그리고 S 몸매, 볼륨감 있는 몸매를 좋아해요. 대표적인 분이 탕웨이랑 유역비. 이제 두 분 다 예쁘고 또 귀엽고 이런 분들 또 말씀해 주셔서 어떤 스타일이 딱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생각하시는 한국 스타일은 좀 어떠세요? 한국 스타일 일단 메이크업부터 달라요. 한국 메이크업은 좀 투명하게 피부 결이 만들 때도 나의 원래 피부처럼 메이크업 하는 편이고 아이라인 그릴 때는 이렇게 내리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에서는 살짝 우리는 경우가 많고 여기는 약간 립술 그릴 때도 연한 색상으로 선호하고 중국식 메이크업이면 좀 빨간색 그리고 한국 분들이 그냥 옷을 입을 때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 컬러 이하의 조합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다 검정색이거나 화이트거나 겨울철이면 다 검정색이요. 약간 한국에서 그렇죠. 다 검은 다 패딩. 검은색, 검은 패딩. 저도 오늘 검은색 입고 왔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약간 색깔별로 그렇게 입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한국 분들은 약간 옛날에는 올짠 메이크는 아이라인을 되게 진하게 그리거나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원래 나는 예뻤다 그런 안고 느낌. 원래 예뻤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내 얼굴의 좋은 점을 살리는 화장법을 하시고 그리고 한국 분들은 머리를 그렇게 많이 안 만지시는 거 뭔가 염색을 많이 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안 살아서 그런지 어디 사세요? 저 일산에 사는데 그럼 엄마들 보면 일본 엄마들도 무조건 염색은 거의 90% 이상은 무슨 색으로 많이 해요? 그냥 갈색, 약간 밝은 색으로 하곤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엄마들이 그런 것도 약간 다른 점이고 그리고 한국 남자분들이 엄청 신경 쓰여요. 다들 외모에 대해서 피부과도 가고 미용실도 엄청 사람 많아요. 중국에서 미용실 갈 때는 주로 다 여자 손님인데 한국에서 미용실 갈 때마다 남자들 다 거기서 파마하고 있고 뭐가 자르고 있고 쫙 남자들이었어요. 피부과 갔을 때도 남자가 거기서 마취크림 바르고 쭉 기다리고 있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저 못 보셨어요? 지금도 네. 머리가 이렇게 하고 네.
그 중국 분들은 남자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남자인데 남자답게 이런 거 왜 뭐 만져요? 이런 느낌 좀 세요. 일본도 한국 정도는 아니고 육아하면서 놀았던 게 애들이 남자애들이 펌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은 아. 일본은 안 하는 중국에서도 잘.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이제 아이한테 좀 이렇게 귀엽게 파마하면 좀 귀여운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일본에서는 하는 게 안 좋지 않을까 아,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애기한테도 염색을 거의 안 시켜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 애기들이 또 노란 머리 많이 해줘요. 이게 건강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중국에서. 생각해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못던 일이라서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뭐 각 나라의 이제 여자 연예인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남자 연예인도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은 군대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근육이 있고 멋진 사람 코도 높고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분도 멋지다 그런 게 약간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네. 쌍꺼풀 없는 배우는 많이 없고 오. 일본 사람들도 한국화가 약간 돼가면서 그런 머리 스타일 같은 거는 배우들도 약간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키가 작은 연예인들도 많고 아이돌 하면서 배우하는 야마다 료스케라는 분도 있고 마츠모토준 마츠준 나오고 있고 요즘에 인기가 진짜 많은 건 요시자와류 진짜 멋져요. 알겠습니다. 중국은 또 어떤 분들이 계세요? 중국에서 대표적인 남자 연예인이면 왕이보 아니면 잭슨. 잭슨은 좀 한국에서 데뷔하고 저분 키도 크고 약간 입체적인 생기고 코도 높고 눈 크고 그렇게 생긴 분들이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들도 들어봤는데 뭐 한국 아이돌이나 한국 드라마 영향 때문에 스타일링 아까 좀 많이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어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그래. 요즘에 중국에서도 아이돌 연습생 같은 거 있잖아요. 저분들이 다 약간 한국 아이돌 느낌으로 따라서 많이 배우고 가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중국에 있는 여자분들, 일본에 있는 여자분들이 한국에 있는 남자 아이돌들 많이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한국의 힘이란. 그런 남자분들도 좀 따라하려고 해요? 약간 패션 스타일 같은 걸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한국 케이팝 아이돌의. 패션을 따라할 때 이제 뭐 이런 머리 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 머리는 약간 일본은 특이한 게 있어요. 한국 엄청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따라하는데 일본은 일본식 머리 스타일이 또 있어서 약간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에서 남자분들이 약간 머리 스타일 좀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쉼표 머리도 하고 파마 머리도 하고. 근데 메이크업은 안 하고. 메이크업 안 해요. 연예인들만 하고. 연예인만 하고. 저는 일본 여행 갔을 때 그럼 남자분들이 왜 머리가 약간 젖은 머리 느낌인 것 같고 길고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 일본 여자가 봤을 때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다를 수도 있는데 얼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약간 일본은 왁스나 오일 같은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자분도 그러는데 세팅하고 한국 남자를 만나거나 한국 여자를 만났을 때 왜 조져서 왔나? 머리 안 감았나?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일본은 이런 묶음머리 할 때도 오일 바르고 남자분들도 펌 있는 경우는 조져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일본은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제 일본 분들은 멋있다고 네, 하시니까 또 이렇게 연예인들도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그게 유행이겠지 하는 거죠. 그쵸. 그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한중일 고백법이라고. 맞아요. 뭐 어느 정도 과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일본은 뭔가 소심하게 표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약간 일본은 부끄러운 창피한 느낌 그런 게 세가지고 너 사랑해 그런 거는 절대 안 하고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세?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 뭐 약간 그런 느낌? 일본은 실패했을 때 생각도 하면서 실패했을 때 생각을 하고. 나랑 만나줄래? 아니면 사귀어줄래? 니키님도 영상 보셨죠?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직진하는 느낌이 또 있어요. 있긴 있고 바로 그냥 만날래? 뭐 이런 거. 아니면 말고. 오, 세다. 되게 멋지다. 오, 멋있습니다. 사랑해를 원래 안 써요. 안 써요? 아이시테르 연예인분들 아이돌분들은 일본에 왔을 때 아이시테르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진짜 아이돌만 하는 말이고
원래는 좋아한다, 뭐 스키, 다이스키. 스키가 좋아한다랑 많이 좋아한다라는 말, 다이스키. 그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사랑한다라고 하면, 아이스테를 하면 무겁다고 하는데 부담스러워하는. 부담스러워요. 갑자기 나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나를 뭔가 스토커 같은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오래 만난 연인이면은 그래도 안 써요? 쓰긴 하는데 약간 프로포즈가 돼. 아. 평소에 아이스테르라고 하면 약간 가벼워 보여요. 오히려 뭔가 그런 단어가 쉽구나.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는데 중국의 프로포즈는 또 대륙의 스케일로 한다. 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많이 봤죠. 요즘에도 틱톡에서도 그런 짤도 많이 보고 프로포즈 할 때 그 상하이에 있는 그 큰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이랑 사진 그렇게 반영하고 그 건물, 그 높은 건물에 그 건물도 몇 초에 몇 천만 원 그 정도였고 그렇게 다른 프로포즈 사람도 다 하거나 보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보는 나는 이분이 좋아한다, 사랑한다. 신기해.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서 우리의 관계를 세상을 알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존중받고 그 천비예요? 좋아하는데? 너무 좋은데? 일본은 어때요, 그러면? 일본은 프로포즈 할 때는 많이 보는 거는 레스토랑 같은 들이 있는 자리에서 반지를 직원분이 갖고 와주셔서 옷이랑 꽃다발이랑 결혼해 주세요. 아이시대로 아니에요? 거기까지도 아이스테도 안 하고 나랑 계속 같이 있어 주세요. 아. 좋아한다라는 말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프로포즈 할 때. 그냥 오래 같이 있어 주세요. 계속 저의 옆에 있어 주세요. 저는 근데 프로포즈 원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저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해달라고 했어요. 오히려 창피해서. 일본 분들은 이제 보통은 그냥 딱 둘만 있는 장소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근데 가끔 그것도 있죠. 춤추고 뭐 공원 같은 거에서 춤추고 서프라이즈 하는 것도 보긴 하는데 그거는 진짜 좀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만. 근데 거의 그 10%는 저연한 곳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은 여기는 뭐 뉴욕 시대 광장 그 스크린 있잖아요. 네. 거기도 돈 주고 원하는 사진 다 넣을 수 있어요. 실패하면 어떡해요? 보통 다 되고 확실해서 확신이 딱 확실해서 누구 사랑한다, 누구 사진 주고 그때 허락해서 나중에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스크린 나오잖아요. 앞에서 사진 찍고 이건 전 세상 미국인도 우리 결혼한 거 알게 됐다. 와. 약간 이런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좀 좋아한 것 같아요. 일본도 하나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디즈니랜드에 디즈니는 신데렐라조가 있는데 네. 그 건물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거기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로망도 있으셨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 그럼 고백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일본은 남자가 먼저 고백을 많이 하세요? 여자가 먼저 고백을 많이 하세요? 남자가 해야죠. 오, 좋습니다. 저 남자가 하는 걸로. 네, 그러면 중국은요? 중국에서는 요즘에 여자가 더 조금 세요. 남자도 물론 먼저 하는 경우가 아직 대수지만 여자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로망 같은 게 있으세요? 내가 만약 고백을 받겠다. 나는 이런 고백을 받고 싶다. 저도 사람 많고 주변 친구들 다 모일 때 그런 약간 공개적인 거 좋아해요. 가끔씩 이 사람들이 약간 비밀적으로 만나는 거 싫어해요. 티를 내고 싶다. 티를 내고 싶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 좋아하시고. 맞아요. 만화를 많이 보고 살아왔으니까 그 만화 세계가 되게 꿈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체육관, 학교 체육관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티에 와달라고 있다가 미리 얘기를 해놓고 설레. 거기에 시간 맞춰서 가서 남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 편지를 주거나 사귀자 그런 꿈이 있었어요. 네. 또 각자가 또 생각하신 또 이런 로망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각 나라에서 보통은 이렇게 한다. 어떤 말로 할까요? 각 나라 말로 해주세요. 고백 아니면 프로포즈. 고백 먼저 한번 해볼까요? 我喜欢你,你可以跟我在一起吗? 맞아요. 근데 보통 말로 안 하고 메시지 보내는 편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일본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실제로 고백 받은 적이 지금 남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로 받은 일본 적이. 사람이랑 만났을 때는 메시지로 해요. 보통 메시지. 그 한국에서는 메시지로 하면은 뭔가 다시 해! 약간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국어 버전으로 한번. 나 좋아요. 나랑 같이 있어 줄래요? 이거는 고백이에요, 프로포즈예요? 고백이요. 고백이요. 그럼 프로포즈 버전으로 한번. 나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和我结婚吧. 이런 그냥 결혼하자. 결혼하자. 이런 뜻으로. 혹시 결혼하셨어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있어요. 그럼 그 남자친구에게 내가 고백- 안 하지. 자, 남자친구다 하면은 남자친구한테 고백을 한다. 你愿意和我结婚吗? 한국말로 나랑 결혼할래요? 좋습니다. 네. 아니면 말든지. 자, 그럼 모모님이 한번 私と付き合ってください. 나랑 사귀어주세요. 또 주세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프로포즈 할 때. 一生一緒にいてください. 평생 같이 있어주세요. 결혼하자 이런 거 아니었네요. 그럼 결혼하자도 저는 싫어요. 어, 좀 더 예쁜 말 써주면 좋겠어요. 그럼 표현으로 좀 더 다양하게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고백 그리고 이제 연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성비가 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진짠가요? 부모님 시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는 집에서 남자 애기 낳아야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저희 집에도 역시 좀 있긴 하죠. 저는 남동생랑 13살 차이예요. 또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저희 엄마한테 손자 낳아주면 상금 줘요. 이런 거 그냥 명확하게 말해줘요. 근데 그거 이유 때문에 동생 낳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 애기 중국 가족의 종유성을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남자 애기가 훨씬 많이 생기고 요즘에도 그래서 남녀 비율이 좀 안 맞고 결혼 문제도 좀 많이 생기고. 어쨌든 이런 남아 선호 사상이 계속 있어서 맞아요. 2021년 기준 출산율을 또 조사를 또 해주셨는데 일본이 1.3명, 중국이 1.15명, 한국이 0.84명. 요즘은 좀 더 떨어졌을 떨어졌어요.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한자녀 정책 이런 게 또 있었다면서요? 그거는 원래 정책이고 지금 네. 다 바꿨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은 바꿨어요? 부모님이 한 명은 외동이면 2명 이상 낳을 수 있어요. 네, 또 오픈했어요. 그 정책도 바꿨어요. 왜냐면 요즘에도 다들 스트레스 많고 또 애기 잘 안 낳고 싶어요.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맞아요, 상황인 맞아요. 거죠. 결혼할 여자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또 아까 그런 스케일로 프로포즈를 또 꽃 잡아야 된다 이 여자를. 맞아요. 엄청나게 노력을 또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이 좀 있을까요? 보통은 중국에서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기본적인 거 3가지 갖춰야 돼요. 돈, 집, 자동차. 이게 3가지 기본이고 그거 있어야 여자가 결혼해 주죠. 이게 원래 뭐 좀 있어야 같이 사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래 연애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 있죠. 그러면 결혼을 다짐을 했어요. 그래도 남자가 다 있어야 돼요? 오래 하게 되면은 같이 노력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은 원래 다 남자 집에서 그 남자 위해서 준비해 놔요. 부모님이 준비를 하시는. 부모님 준비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 집의 집은 남동생한테 주는 편이고 왜냐면 나중에는 그 며느리 우리 집에 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 집이 제공해야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오히려 결혼해서 집에서 나가는 사람이라서 저는 저한테 집 안 줘도 되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빈부격차도 있을 텐데 마련하기 좀 어려운 분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결혼 안 하고 아니면 연애만 하고 집 없어도 되잖아요. 왜냐면 중국에도 집이 있어야 뭔가 가정이 생길 수 있는 느낌이라서 한국에서도 월세 내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중국에서는 아직 이 집이 있어야 돼요. 나의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뭐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약간 신혼부부이면 젊은 신혼부부이면 그 부동산 혜택 같은 거 많이 생기고 뭐 애기 많이 낳으면 상금도 주고 그 학교 잘 들어가는 것도 도와주고 애기들이 학교 보낼 때는 학비 좀 절반 아니면 학비 안 넣어도 되고 저런 거 있어요. 요즘에 좀 많이 바뀌는 추세라서 맞아요. 일본은 좀 어때요? 일본은 중국이랑 한국 같이 뭔가를 꼭 남자 쪽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는 없어서 결혼하기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쉬운 것 같아요. 그런 조건 같은 거는 거의 없어서 그냥 살아가면 나중에 결혼하는 거다. 근데 결혼하면 아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일을 둘 다 해야 집이 사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결혼은 아직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결혼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서로 일을 열심히 해보자. 평생 알바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어렵고 아니면 니토라고 하는데 부모님 집에서 그냥 일 안 하고 히키코모리죠. 그래서 결혼 안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뭐 고백, 연애, 이렇게 결혼까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 세 나라가 좀 비슷한 면도 굉장히 또 많은데도 또 뭐 사소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한국에 살면서 바뀐 행동이나 이런 제스처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이고 이거 먼저 떠올라요. 아이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가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바뀌신 거예요? 맞아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하죠. 와서. 그래서 지금 해외 어디든 나가도 놀았을 때 다 아이고 어머나. 한국은 좀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공감을 좀 하시나요?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그 고백할 때나 사람 표현할 때나 그럴 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랑 전화하면서 다 사랑한다 그런 말도 저도 가끔 합니다. 정말요? 네, 저도 해요, 엄마한테. 저 그런 분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직접적 표현을 하는구나. 아니면 일본에서 요즘 되게 핫한 SNS에서 네. 글이 있었는데 교토 사람이 네. 오차즈케라는 밥이 있거든요. 네. 오차즈케 먹고 갈래요? 하면 빨리 가라. 그럼 돌려서 아, 말을 쓴다라는 게 있거든요. 아. 교토 사람 특히 그게 어. 좀 그렇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은 최대한 눈치 좀 챙겨라. 그럼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는 거나 이렇게 좀 절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직접 말하는 사람이 좀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숨길 수 없구나. 그리고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게. 약간 한국에서는 여드름 나도 나 여드름 났네? 괜찮아?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네네네. 그런 거 하는데 절대 말 안 해요. 맞아요. 못 보는 척함? 중국도 그래요? 중국에서도 그래요. 고백할 때는 막 고백하잖아요. 그거랑 좀 달라요? 그건 좀 달라요. 고백할 때는 네. 친한 사람한테. 근데 친구였으면 직설적이고 다 말해요. 근데 그냥 일상 그러니까 사이가 좀 보통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동료끼리이면 엄청 직접적인 편견이 있는데 사실 중국인들이 오히려 좀 약간 말이 좀 두려서 얘기해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 또 상대방 체면을 위해서 말을 그렇게 직설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좀 돌려서 하는 경우도 많다. 맞아요. 이 한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두 분 다. 그럼 조금 그런 표현이 좀 늘었어요? 저 진짜 가족한테 피부나 그런 거에 대해는 네. 많이 말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상처받을까 봐 여드름 낳는 거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는 안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의 그 챙겨준다라는 거랑 네, 섞어가지고 네. 여드름 났네? 이렇게 해줄게. 이거 사줄게. 그런 마인드로 바뀐 것 조금씩 같아요. 바뀌고 있어요. 챙겨주는 거랑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해서 저 아직도 많이 말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요? 중국에 있는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연락 잘 안 나는 편이고 좋은 일만 보고하고 다 오픈하지 않고 그냥 최대한 돌려서. 자, 이렇게 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좀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사시다 보면 이런 질문 좀 듣지 않으신가 궁금한데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구분 가능하세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떻게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본 사람은 네. 머리 여자분은 특히 머리를 많이 묶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세팅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은 머리 스트레이트를 하거나 풀어서 하거나 학생들도 그냥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단발로? 일자로. 긴 머리도 그냥 일자로. 일본은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다 묶거나 아니면 머리 자르는 방법도 약간 일본은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데 그러면은 중국 분을 알아보는 본인만의 그게 또 있어요? 중국 분들은 얘기할 때 목소리가 커요. 편견이에요. 말을 안 했을 때. 말 안 말을 안 말을 안 했어요. 했을 때. 오케이. 말을 안 했을 때. 제가 제일 어려운 거는 한국 아줌마랑 중국 아줌마의 차이로 맞아요. 중국 아줌마도 그렇게 짧게 파마해요. 모든 어. 한국 아줌마랑 똑같이. 그리고 어. 등산복 그렇게 좋아해요. 아, 뭔지 알죠? 화려한 옷을 또 좋아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계시고. 바로 무조건 그렇게 등산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등산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의상 좋아하는 편이고. 자, 그럼 니키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한국인가 중국인가 일본인 구분하는 방법. 일단 일본 분들이 여자분들 메이크업 할 때 볼타지 되게 세게 해요. 맞아요. 세게 하고 길게 이렇게 양쪽에서 올라가고 굽이 높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본 여행 갈 때 네. 그 매장 가잖아요. 거기 굽이 이렇게 되는 그런 힐들이 엄청 많아요. 또 그렇게 얇은 힐 말고 좀 두꺼운 두꺼운 거. 네. 힐. 다리가 한국 사람 비해서 잘
얇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이려고 전 높은 걸 아예 힐만 아니고 앞에도 약간 특. 맞아요. 앞에도 길고 뒤에도 길고. 근데 진짜 불편해요. 아 불편해요? 불편하고 잘 다쳐요. 그쵸. 아, 높으니까.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한국 분들이 일단 남자분들이 머리 스타일 좀 하고 차리고 다녀요. 한국 분들이 남녀 약간 눈썹 문신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하는 해요. 것 같아요. 저도 했지만 네. 근데 한국에서 남자분들이 다 하고 네. 다 했어요. 저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 남자분이나 한국 남자분이나 중국 남자분 구별하는 건 또 있어요? 일본 분들이 좀 특이하게 머리 스타일 그리고 일본 분들이 약간 회사원들이 그런 사각형 그런 핸드백 가방. 맞아요. 가방 이런 거. 꼭 그거 들고 다녀요. 네모. 직장에 아, 네모난 네모난 거. 근데 중국 남자들이 화려한 옷이 로고 좀 큰 옷이 좋아하고 명품 입을 때도 그냥 로고가 좀 맞는 거 선호할 것 같아요. 오 재밌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구분하는 한중일이라고 해서 이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도 또 있는데요. 태국 택시 기사가 이제 중국인들은 부르는 곳에 도착하면 그제서야 나오고 일본인들은 부르는 곳에 가만히 있는데 초조해하면서 휴대폰을 본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한번 보고 도로 한번 보고 이렇게 안절부절해하고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택시 쪽으로 걸어온다. 맞는 것 맞아요. 맞는 것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것 하면 어떡하지도 하고 뭔가 이게 맞나? 들리면 좀 창피한데? 저는 뭐 버스 정류장에 버스 타면 거기 있잖아요. 다음에 타자. 뛰어다니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편이고. 오늘 한국 분들이 되게 빠리빠리 하는 문화가인 것 같아서 모든 것도 빠리빠리 하고 그 신호등 걸었을 때도 빠리빠리 하고 차 나오면도 금방 타고 뛰어서 가고. 그리고 이 한 커뮤니티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샀던 그런 글을 봤는데 일단 섞어 보는 한국, 일단 덮고 보는 일본, 일단 튀기거나 볶고 보는 중국. 맞아요. 인정.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이 한국 요리는 좀 비빔과 양념 문화가 좀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뭐 다양한 재료랑 이렇게 양념을 하는데 섞어서 이렇게 맛을 내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뭐 비빔밥, 뭐 양념치킨, 뭐 양념갈비처럼 양념에 버무리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톱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톱밥 전문집에 가면 메뉴가 막 엄청 많아요. 몇십 개씩 있고 뭐 튀김 올릴 때도 있고 뭐 회 올릴 때도 있고 그냥 생선 올릴 때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갈 때마다 저도 고민해서 먹는 것 같아요. 규동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고기 먹을 때는 따로따로 반찬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일본은 당연히 반찬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네. 같이 먹으면 그 못 가서 나온 고기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잖아요. 그 소스 맛을 느끼려고 같이 먹는 그리고 편하니까. 스시도 어떻게 보면은 밥 위에 이렇게 그 덮고 먹는 거네요. 맞아요. 눈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 비주얼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비주얼도 만족하고 주부 입장에서는 설거지도 그러게요. 그러네요. 맞아요. 중국에서 묵은 볶음 요리가 많나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우리 주방에서 전자레인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센 불로 그렇게 요리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냄비도 다 철감으로 되어 있고 약간 센 불로 볶을 때는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근데 한국에서 와서 전자레인지로 하니까 그냥 볶음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왜냐면 센 불로 나면서도 볶음해야 불맛도 나야 되고. 맞아요. 그런 맛이 나요. 중국에서 모든 걸 볶고 먹어요. 중국집에서 먹는 볶음밥 같이 하려면 그 불이 필요하다고. 불이 맞아요. 가끔씩 그 밥 안에서도 불이 나고 이런 불쇼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인들 스스로 하늘에선 비행기만 빼고 바다에선 배와 잠수함을 빼고 다 먹는다. 맞아요. 중국인 다 먹는다 그런 거 있어요. 특히 광동 쪽에, 그러니까 남북 쪽에 있는 분들이 튀김 그런 곤충류들이 그렇게 많아요. 곤충 먹어요? 튀겨서 굽지로. 네 맞아요. 네. 다 생각할 수 있는 곤충류들이 다 튀겨서 먹어요. 단백질. 약간 바삭바삭하고 다들 맛있대요. 많이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 그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해요. 또 윤난성라는 그런 지역이 버섯육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버섯 종류들이 약간 독한 버섯들이 또 있잖아요. 독한 버섯들도 먹어요. 근데 잘 볶으면 독하지 않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약간 생
신 느낌이 있으면 약간 좀 어지럽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요? 대표 음식이에요. 운난섬에 있는 그 버섯. 그걸 먹고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시거나 이런 많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운난섬들 사람들이 그거 먹고 자랐으니까 다 익숙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일본에서 비빔밥이 또 유행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쵸. 일본도 그 신노쿠부라는 코리안 타운이 있는데 거기 가면 진짜 비빔밥이 엄청 많아요. 저도 많이 먹었었어요. 야채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먼저 이 맛을 느끼고 이 맛을 먹고 이 맛을 먹고 그 재미로 먹는. 만약에 색깔이 여러 개가 이렇게 다른 나물이 나오면 5가지 나물이 나오면 나물과 밥을 이렇게 먹고 먹고 이 나물 먹어보고 이 나물 먹어보고 그래서 아니 엄마 줘. 그래서 자, 오늘 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일본과 또 중국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역시 약간 아시아 나라지만 근데 음식 문화들이 다 다르다는 거 되게 신기했고 고백법도 있었고. 맞아요. 중국에서 진짜 그냥 보여주는 느낌이 되게 좋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도 다들 중국 사람들이 그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시구나. 우리만 그렇게 말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뭔가 한국에 살면서 이제 7년 살았으니까 한국 사람같이 좀 됐겠지 하는데 역시 이런 감정이나 그런 표현법이나 그런 거는 역시 일본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런 걸 느꼈고 되게 비슷한 나라지만 그런 감정 표현이나 먹는 것도 그렇고 조금씩 다른 건데 다른 재미가 또 있겠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